안녕하세요. 은퇴자산관리 전문가 하무창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고 해서 영끌투자란 말도 생겨났습니다. 저는 투자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찬성이지만 투자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고 친구 따라 한두 개 개별 주식에 몰빵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고 확신이 생겨서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투자 자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은 이런 공부는 하지 않고 어떤 카더라 통신에서 들은 정보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업도 있고 투자에 대해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는 분들은 펀드 투자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들이 투자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신해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보다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펀드 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란 기본적으로 리스크라는 친구를 항상 동반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투자란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두 가지만 지키면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산 투자, 장기 투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투자를 하실 때 분산 투자, 장기 투자만 하시면 시장의 큰 리스크는 거의 없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왜 분산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뭘 분산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 자산과 국가입니다. 투자 자산에는 다양한 자산군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주식,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채권, 그리고 부동산, 원자재, 귀금속, 상품, 기타 등등. 그리고 투자 대상 국가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남미 등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십 년 동안 많은 투자자들이 왜 투자에 실패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주식에 몰빵 투자해 왔습니다. 즉, 한 국가의 한 가지 자산군에만 투자해 왔던 것이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이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직까지 이머징 마켓, 즉 신흥국 시장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거나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같이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면 다른 이머징 마켓 국가들처럼 글로벌 자금이 밀물처럼 빠져나가 시장이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주식 채권의 규모가 2% 남짓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장입니다. 우리나라에 100% 투자하는 것 자체가 분산 투자에 유배되는 위험한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 자산은 차고 넘칩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주식뿐만 아니라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을 방어할 수 있는 채권, 그리고 원유, 철, 구리와 같은 원자재,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금과 은 같은 귀금속, 그리고 거주용, 업무용 부동산 등 수많은 투자 자산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산을 배분하고 한 나라에 몰빵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하신다면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펀드가 이런 분산 투자에 최적화된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인 TD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 투자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리스크란 바로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왜 채권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고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하는지는 이 변동성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채권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바로 주식이 채권보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해야 한다고 했는데 분산 투자만 한다고 리스크가 줄어들까요?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충격이 오면 미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을 제외하고는 어떤 자산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0년도 초반의 닷컴 버블, 2008년도의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엄청난 충격에 시장은 여지없이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을 것은 바로 시간의 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엄청나게 큰 태풍이 이 도시를 휩쓸고 지나갈 때 쓸데없이 밖으로 나가서 태풍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침착하게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일이죠.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하고 청명한 하늘을. 투자의 세계는 자연현상과 꼭 닮았습니다.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태풍이 지나가고 물난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의 상처는 남겠지만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이 그림은 S&P 500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같은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증권시장 지수입니다. 1999년에 최고점을 찍은 S&P 500은 닷컴 버블 붕괴로 3년 가까이 무려 49%가 빠집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다시 5년 가까이 걸리죠. 그리고 2007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1년 6개월 만에 무려 57%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 5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 코로나 전까지 10년 이상 동안 무려 400%가 넘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장기 랠리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시면 그 장기 랠리 중에도 시장은 수시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34%가 급락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해 시장에 돈을 쏟아부음으로써 시장이 몇 개월도 안 돼 거의 회복하고 오히려 넘쳐난 돈 덕분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 가격이 상승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의 하락은 투자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마치 태풍이 자연의 일부인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태풍에 맞서려는 행동이 화를 부르듯 이런 하락장에서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감정으로 판단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통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이럴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장을 빠져나갔다가 정작 시장이 회복되었을 때 수익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으로 장기 투자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로 보답할 것입니다. 지구 최고의 투자 구루인 워렌 버핏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은 불을 경솔한 사람에게서 참을성 있는 사람에게로 이전시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인 TD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는 앞서 설명드렸던 분산 투자의 가장 이상적인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 국가 중에 경제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80여 국가의 주식, 채권 등을 잘 배분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의 이니셜로 뒤에는 연도를 표시하는 숫자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TDF 2025의 뜻은 2025년도에 퇴직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만든 펀드라는 뜻이고 TDF 2045의 의미는 2045년도에 퇴직할 사람을 타겟으로 만든 펀드란 뜻입니다. 그럼 이 숫자의 차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식과 채권, 자산 배분 비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2025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퇴직이 4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의 비중이 높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이고 2045년도에 퇴직할 예정인 분들은 퇴직이 20년이 훨씬 더 남았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이 높은 공격적인 포트폴리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TDF는 은퇴 시기를 정해놓으면 펀드 내에서 알아서 자산 배분함으로써 고객님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연금자산 운영의 핵심 펀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TDF 펀드가 왜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에서 중요하냐면 원래 법으로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에는 반드시 안정적인 채권형 자산을 30% 이상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하는데
유일하게 TDF만 예외라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 청년이 앞으로 퇴직이 30년 이상 남아서 100% 주식형 펀드를 하고 싶은데 채권형 펀드를 30% 넣으라고 하니까 조금 불만이었던 것이죠. 이럴 때 채권형 펀드 대신 TDF 2045와 같은 펀드를 넣음으로써 최대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관리해 드리고 있는 20대 신입 직원의 실제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다시피 AB 미국 그로스, 메리츠 차이나, 한국의 마이다스 책임 투자와 같은 100% 주식형 펀드에 채권형 펀드 대신 주식 편입 비중이 80%에 가까운 TDF 2045를 넣음으로써 최대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DF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투자자산운용사의 TDF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TDF는 이렇게 글라이드 패스로 자산을 배분합니다. 여러분, 행글라이드 아시죠? 글라이드 패스란 위험한 높은 곳에서 부드럽게 안전한 곳으로 활강하는 비행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위험한 곳은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위험자산인 주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래의 안전한 곳이란 바로 안전자산인 채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은퇴가 많이 남을수록 주식 비중이 높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TDF의 가장 큰 특징인 글라이드 패스를 통해 연령에 맞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으로 연금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인 TDF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펀드 투자의 이해와 연금 자산의 핵심 포트폴리오인 TDF를 토대로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 추천 펀드와 함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올해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는 시간으로 꼭 시청하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